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군의 문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만나보죠.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철책을 넘은 건 아니고 배수로,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배수로를 통해서 강으로 진입을 했고 또 깜깜한 밤이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다. 지금 이런 건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때나 이게 물이 이제 들어가고 나갈 때죠. 네. 그리고 장소를 고려해서 월북 지점이라고 연미정 월곶이라는 곳이죠. 그곳을 이제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개성 출신이고 네. 이미 교동도를 통해서 기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아마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서나 열상 감시 장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감시하는 CCTV 카메라가 다 있고요. 예. 그렇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OD병이 그것을 이제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습니다. 이 장비들이요. 겨울에도 또 장비가 고장이 잦고요. 그 장비의 성능이 이제 그렇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진 시기에 또 이제 기순자가 또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네,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측이 어려웠겠죠. 쉬울 리는 없죠. 지금 사진 봐도 녹음이 우거졌네요. 그리고 네네. 배수로도 한 1m가 돼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철책이 채워져 있다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열어놓는답니다, 저걸.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이물질 껴버리면 거기 범람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실수했구나 이럴 네네. 테지만 임 소장님도 그때 저랑 인터뷰에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그 호출 귀순, 2012년에 노쿠 귀순, 작년에는 목선 귀순, 비슷한 일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후 경계 지역에 대한 과학화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열상 감시 장비를 추가 배치했고 교동도 부대도 증편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우리 군이.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쪽 지역이 네.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 같은 경우 병력이 굉장히 작거든요, 육군보다 훨씬. 예. 그런데 지금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그쪽 강화도 지역을 다 서해안 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해병대는 예.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군대 숫자가 육군이 작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을 끼워 넣은 겁니다. 아하. 사실상 그래서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 시어머니를 2분 모시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전을 통제를 수도군단이 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예.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직속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해병대 보고 니네 책임 다져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수도군단 니네는 작전에 실패한 건데 아하. 이때까지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니네는 뭐 했냐라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쪽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전단지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과 경찰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경 합동 작전을 많이 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들을 군에다 하고 있고 군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쪽에서 띄우느냐에 따라서 고사포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병대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은 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이 전단지 살포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올 때도 그냥 들어왔고 갈 때도 갔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뚫린 사이에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건가?
수영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그쪽 지형을 이렇게 유심히 지도로 관찰했는데요. 예. 월곶에서 아마 이제 그 물때를 잘 만나서 예. 직선 코스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예. 사선으로 해서 아마 예성강 전에 지류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뭐 백마산 옆에 또 이렇게 튀어나온 곳도 있고 그곳이나 아니면 지류가 흐르는 곳은 유속이 빠르지 않고 이렇게 이 붙기가 쉬워요. 네. 그쪽을 통해서 직선거리로 개성이 15km밖에 안 되니까 예. 아마 도주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철책이 아무리 이렇게 두세 겹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끊고 들어가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촘촘하게 그러면은 병력을 더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그리고 물때를 이렇게 물때가 올라올 경우, 사리가 올라올 경우에는 네. 그쪽이 잠기는 초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D 열상 장비를 아무리 많이 배치한다 하더라도 저도 TOD 장비를 봤거든요. 네. 해안 소초들 가서 이 점이 하얗게 움직이는데 이게 사람인지 새인지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패턴이 있는데 예. 새나 뭐 고라니나 사람이나 잘 관측이 안 됩니다. 이게 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애로사항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것처럼 취약한 곳들은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장비들이나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병대 이사단 보고 이거 다 맡으라 하는 것은요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육군의 부대를 더 강화해주거나 해병대 병력을 빼서 육군의 일개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군 인권센터. 뭐 인권을 전문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임태훈 소장의 평가 들었습니다.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저희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서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그 송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예.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든 안 응하든 우리가 요청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